나한테 별명 붙인 후청천천.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로 열린우리당 비례야인 하는 비아냥도 있는 데다가 문희상 위원장 이분도 상당히 친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냐 하는. 우리 혁신이가 차기 대권 두 주자들의 놀이터냐 이런 비아냥 섞인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정치권의 고질병 또 싸움질인데요. 여의도에서 지금 혁신 이야기가 계속 당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예. 지금 여야 모두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정치권의 혁신, 쇄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혁신이라든지 쇄신을 이끌 인선이 문제입니다. 예. 정말 인사가 만사인데 이 인선 기준을 두고 각 당에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비판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갈수록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계파 싸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이문동이나 쌍문동에 사는 주민들께 굉장히 죄송한데요. 예, 친노 일색으로 채워졌다는 비판과 함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의원 양축을 이루고 쌍문동 체제다. 예. 이문동 체제다. 이런 비판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문동은 누군가요? 이문동. 예, 두이. 아, 두이. 예, 두문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정동영 상임고문의 얼굴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이번에 당 지도부를 향해서 또 쓴소리를 내놨네요. 네, 제가 어제 정동영 상임고문의 전화를 받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아, 직접 통화하신 거군요. 이번 비대위는 친노 특정 계파의 독과점 선언이다. 예. 네, 비박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다양한 세력이 어우러진 새누리당 혁신에 발 뒤꿈치도 못 미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본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는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의원과 정동영 상임 고문인데요. 문재인 의원은 들어갔는데 정동영 고문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권노갑 상임 고문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당에 달랑 대선 후보가 둘이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안 들어가 있고 말이 많다. 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 뭐라고 이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동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 운명체가 한 배에 탔어요. 그리고 누란의 위기에 있고 침몰의 위기에 있어요. 이걸 건지는 게 급선무예요. 거기 그 배후에서 내가 선장하겠다고 싸우는 넌 참 그게 꼴불상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지금 야당도 시끌시끌한데 여당도 분위기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뭐 광역단체장들을 비대위원으로 넣었다, 뺐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긴 것 같은데요. 박성원 논설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보수혁신위원회라고 예. 최고위원회와 별도로 그 정치개혁과 당의 그 개혁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여기서 기존에 이제 현역 의원들 말고 추가로 인선을 했는데 예. 그 중에 눈길을 끄는 인사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예. 원희룡 제주지사를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그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게 뭐냐, 뭐 무슨 대권 주자들 집합소냐라고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분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광역단체장이 무슨 당 혁신을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해 보이네요. 네, 우선적으로 김태호 최고위원이나 그 이인재 전 경기지사, 그러니까 예.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최고위원, 또 경기지사를 지낸 이인재 최고위원 같은 예. 분들은 아니 지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그러게요. 그 해외 출장도 가고 뭐도 하려면 사실은 지사들은 분 단위로 생각 외로 대통령 예. 가깝게 동선이 굉장히 아주 빡빡합니다. 네. 근데 언제 와서 혁신하고 또 당에서 하는 혁신을 지사직을 맡고 있는 물론 당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적절하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고 이 바탕에는 사실은 그 지금 최고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대권 주자라고 잠재적인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을 다 여기저기 그 혁신위원회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예, 최고위는 뭐가 돼요? 최고위원회는 그냥 뭐 관심도 못 받고 예. 매일 혁신위원회 기사로 이제 까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을 최고위원들이 특히 본인들도 잠재적인 대권 주자임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최고위원들이 제동을 건 겁니다. 예. 오늘 사실 문재인 의원이 또 한 토론회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발언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반성인지 지적인지 좀 애매한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로는 풀뿌리 대중 기반이 없는 불임 정당입니다. 위로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담합 정당입니다. 운영 방식은 낡고 부실해서 망해가는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생활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들어보면은 새누리당을 욕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금 현실, 그걸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조수진 차장, 어떻게 저 얘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자기 반성도 아니고 굉장히 논란이 큰데요. 예. 문재인 의원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했고 그 다음날 의원총회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당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더 많은 시민을 끌어들여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바로 시민주권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이 네트워크 정당을 구현해야 된다. 시민 참여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논란이 큽니다. 예. 지금 친노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모바일 투표를 재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만 하더라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 재도입 시사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 예. 지금 비대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당내 편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상황은 안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말이죠. 문재인 의원이 본인에게 쓰는 만일의 반성문이라면 딱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지금 문희상 의원이 아까 풀뿌리 대중 기반이 없는 불임 정당이라 했는데 네. 바로 그 국민들이 국회 가서 제발 지금 민생법안 처리해달라고 할 때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서 두 차례의 여야 합의를 깨고 예. 김영호 씨 유가족 옆에 앉아서 장외투쟁으로 내몬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게요. 문재인 의원이 바로 국회로 돌아갈 길을 봉쇄해버리고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정치 자영업자들의 담합이다. 바로 저것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아마 굉장히 붕괴할 일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네. 근데 그야말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민심이 원하는 걸 다 제껴두고 오로지 세월호 특별법만이 민생이라면서 지금 국회를 봉쇄하고 바로 정말 저거야말로 예. 정치 건달들의 집합소다 심하게 얘기하면 예.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예. 이 요새 댓글이 막 달려있는 이 표현을 네, 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제1야당을 사랑하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고생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을 저렇게 정치인들에게 비유해서 정치 자영업자라 그러면 저 세력은 바로 새정치연합의 강경 수구적인 친노 세력들을 일컫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박성원 논설위원은 사실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부장으로 모셨었는데 저렇게 흥분하는 모습, 또 화나는 모습 제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야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야당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